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문제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창우TV 정형외과 닥터 이창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고관절 수술, 합병증이 유발되지 않는 명품 고관절 수술은 따로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되지 않는 명품 고관절 수술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 12가지 중에 8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고관절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로 수술 시야에서 출혈된 부위를 잘 지혈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수술 후에 지속적인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릎 수술과는 달리 고관절 수술은 훨씬 더 출혈에 대한 위험성이 클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혈액이 고이지 않도록 섬세하게 지혈을 하지 않는 경우에 환자분의 상처에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빈혈이나 쇼크 상태가 계속되어서 생명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번째로 정확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탈구가 일어나거나 다리 길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섬세한 수술이 진행되어야 하겠죠. 11번째로 뼈 시멘트의 정확한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에는 의사들이 매우 주의를 잘하고 있어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이 뼈 시멘트를 붙이는 용매제가 있는데 이 용매제가 심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술 과정에서 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의 굳기, 즉 점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뼈 시멘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멘트를 넣기 전에 골수각 내에 있는 지방지들을 낮은 압력에서 잘 제거해서 수술 후 폐색전증이나 선망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환자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환자분의 수술 후 근육 상태가 잘 회복되기 위해서는 근육들이 정확하게 제 위치에 복원되어야 합니다. 약한 뼈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뼈에 잘 붙여서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뼈의 상태를 잘 이해해서 2차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신경이나 근육들이 자극되지 않도록 수술 후에 제자리에 복원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 약한 뼈에 봉합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힘줄을 봉합함으로써 수술 전과 수술 후 동일한 해부학적 구조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봉합의 정확성 여부가 수술 후 조기 재활의 성공 여부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방도달법과 또 근육을 제자리로 복원하여 뼈에 봉합하는 특수한 수술법은 고관절 재수술의 중요한 구분점이 되는데요. 잘못된 수술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수술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12가지만 점검한다면 명품 고관절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을 뛰어넘어 명품 중에서도 더욱 명품인 차별화된 고관절 수술이 되기 위해서 체크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고관절의 기구로 세라믹 인공관절을 사용하여 환자분이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많은 경우 환자분들이 연세가 이미 많기 때문에 30년까지 필요하겠냐고 하면서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장수하는 시대에는 수술이 잘 되어서 그만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래 쓸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양심적이고 명품이 되는 고관절 수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 후에 상처까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보통 고관절 수술할 때 상처가 20cm 이상 이렇게 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엉덩이 뒷부분까지 상처가 가기 때문에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를 10에서 12cm 안쪽, 팬티 라인 안쪽으로 이렇게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처가 작아서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그만큼 출혈이 적어서 선망에 빠지는 경우가 적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수술 전에 폐색전증을 현저히 줄임으로써 수술 후 사망률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수술이 명품으로 잘 되면 대부분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이틀만 지나도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실 수 있게 되고요. 3일째가 되면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오래 누워
계실수록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셔서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환자분들이 정상생활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며 선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에 존스홉킨스의 닥터 헝거포드와 또 하버드의 윌리엄 해리스라는 고관절 인공관절을 개발한 교수님들 팀에 있으면서 고관절 수술에 대한 차이점들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배우게 된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고관절 수술은 향후 재수술을 하게 될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지 않는 명품 고관절 수술을 실현하는데 이처럼 많은 부분들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되지 않는 명품 고관절 수술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 12가지와 그 외 중요한 포인트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